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시간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28일 오후 1시 20분 모르겠어요. 내가 탄력을 받으면 40분까지도 영상이 지속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25분에서 30분 사이 정도, 한 28분, 그러면은 50분, 45분에서 50분 타이밍 정도의 영상을 끊겠습니다. 요새 주식시장 진짜 이게 이슈가 많아요, 여러분. 이슈가 되게 많은데,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뭐 해외 시장 그 코땡땡 엄청나게 확산되는 것도 이슈도 있고, 참 많죠. 근데 내가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매매와 투자에 관한 얘기를 해줄 테니까 동학개미 주린이들 잘 참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지표라고 합니다. 인간지표로 자기가 포함이 되는 사람들은 아마 이 영상을 보면 뒤로 까무라칠 거예요. 대신 여기에 한 가지 핵심은, 그래서 얻은 게 옳은 것이냐, 이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만은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결론은 내줍니다. 아시겠죠? 근데 내가 내주는 결론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러죠, 여러분. 나는 이종복이야. 이 증권 전문가들 중에서도, 아니면은 증권사 직원들 중에서도 매매는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수수료만 날라가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 투자는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매매와 투자에 관해서 단정적으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일단 조심하세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 그린 거냐면은 매매를 할 거냐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요. 알고 있어요? 뭐하고 같은 거냐면,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보는 거하고 질문이 유사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주식을 할 때, 자 이제 본론 들어가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 다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크기가 천차만별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주식이 천차만별인데,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을 내가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투자보다는 매매를 권하는 전문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권하는 매매는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단기 매매가 아니고 마디 매매라고 해가지고 중심 이론에 입각해서 마디를 끊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린이들이 못 알아들을 거야. 마디를 끊고 그 마디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매매를 권하는 독보적인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내가 결론을 얘기해 줄게. 둘 다 중요한데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와 투자를 병행을 해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가기 전에 내 얘기를 조금만 더 해줄게요, 여러분. 마디가 클 때는 조금 길게 보고, 마디가 작을 때는 조금 짧게 보고, 길게 보고 짧게 보고, 공통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여러분? 마디. 그 마디가 바로 뭐와 같은 말이냐? 목표치. 여러분 알겠어요? 목표치. 그러니까 목표치가 클 때는 조금 길게 보는 거고, 목표치가 짧을 때는 좀 짧게 보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투자를 할 때는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투자는 어떨 때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시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한번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종합지수를 보면 종합은
여러분 종합은 우선 거래소를 갖고 얘기해 줄게요. 종합, 코스피. 종합은 지금 하늘에 떠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기 유튜브 분들 엔드 주린이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주가가 저점에서 2배 가까이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종목들이 저점에서 2~3배가 올라간 주식이 널렸다는 얘기고, 종합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간 주식은 4~5배씩 올라가고 그렇단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러면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경제 지표도 불투명하고 미국 대통령 이슈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유럽은 코땡땡 이게 거의 뭐 엄청나게 막 확산이 돼 갖고 정신이 없는데, 왜 해필이면 여기서 장기 투자를 생각하느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기 초보자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얘기했던 거와 같은 이슈들로 주식시장이 벌써 이렇게 빠져서 이쪽으로 급락이 나왔다. 여러분, 이쪽으로 급락이 나왔다. 여기서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지. 여기 주린이들 유튜브 내 구독자들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슈는 엄청나게 많은데 종합이 고점에서 안 빠져 있죠. 그리고 종목들만 우후죽순 초토화가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목들이 우후죽순 초토화되어 있는 이유는 종합이 불안해서 그쪽 종목이 먼저 빠진 거야. 자, 그러면 종합이 불안해서 그쪽 종목이 먼저 빠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상황에서 종합이 빠지면 그쪽 종목은 더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종합이 안 빠지고 올라가면 그쪽 종목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지. 어때? 죽여주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캔들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지금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맞게 어떤 대응을 하는지에 관한 나의 노하우와 나의 코멘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하고는 아마 비교가 안 될 거야. 근데 되게 쉽지. 말을 들어보면 되게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종합이 안 빠지고 저 고점을 넘어갈 때는 종합이 급락할까봐 먼저 우후죽순으로 빠졌던 주식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종합이 급락할까봐 먼저 빠졌는데 종합이 안 빠져. 그러면 걔네들은 급등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낙폭과대 주식을 눈여겨보는 게 잘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왜 개인들이 종합이 이렇게 죽었을 때는 주식시장에서 떠나거나 투자를 할 생각을 못 하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장이 꺾였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장이 꺾였다고 생각하고 종목들이 움직임도 없으니까 종합이 급락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장이 움직이질 않는 거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 메이저들은 종합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면서 이미 물밑 작업을 하면서 물건들이나 나중에 주도주가 될 만한 주식들을 사 모은다고. 거래량 강의해 준 거 있죠? 그래서 주식은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선발 때 그 메이저 주체들이 작업을 하고 종목을 띄워주면 이제 장이 좋아지는 줄 알고 2번 타자들이 이제 또 광분을 하는 거야. 그 2번 타자들이 광분을 하면 3번, 4번째로 나오는 애들이 광분을 하면서 증시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띄워지면서 개인들이 또 몰려오게 되는 거라고. 그 악순환을 끊으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돈으로 환산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말입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매매와 투자는 때에 따라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고, 본인의 자금의 성격과 본인의 스타일에 따라 달리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수가 고점으로 떠 있을 때는 투자를 하지 마라. 지수가 저점으로 하락하거나 지수가 급락했을 때 투자를 하라. 왜? 어차피 주식시장은 돌고 도는 것이고 주식은 경제를 선반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은 기업이 상장 등록되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주식시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 현금 확보를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만 기업은 항상 돌아갑니다. 기업이 돌아가면서 장사가 잘 되면 실적이 좋아져요. 자, 그러면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쏟아지는 장에서 투자를 할 건지 사상 최악의 실적이 쏟아지는 장에서 투자를 할 건지 한번 생각해봐. 대부분 일반인들은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쏟아지는 장에서 투자를 하려고 그래. 안 된다고. 왜냐? 사상 최고치의 실적이 쏟아지면은 다음 쿼터에는 그 실적보다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내는 회사가 고점에 있을 때는 그 회사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참은 기울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추가적인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갱신하지 못하면 주가는 거기가 고점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알고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이 투자 심리와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꾸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얘기를 이종복은 20년 전서부터 20만 번 이상을 얘기한 거야, 여러분. 아시겠어요? 20만 번 이상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매매는 나쁘다. 오직 장기 투자해야 된다. 이런 놈들 조심하고 투자는 나쁘다. 오직 매매만이 살 길이다. 이런 애들 조심하라는 얘기요. 매매와 투자를 어떤 시장에서 적절하게 병행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진짜 어드바이저입니다.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은 투자보다는 매매가 유리하고 종목들은 이미 투자를 해야지 될 만큼 많이 빠진 주식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이 어떤 주식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래량이 슬쩍슬쩍 증가하는 주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슈의 중심이 되는 주식들이 있죠. 지금 이슈의 중심이 뭐예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유리한 쪽이 지금 시장의 이슈의 중심에 있죠. 그러면 그쪽 섹터의 주식을 차라리 투자를 하라는 거지. 대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주는 그분이 대통령이 안 되면 나가리 되는 거야. 그 리스크는 있는 거지. 여기 유튜브 주린이들 앤드 이종복 구독자들 알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요새 여러분들한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실제 사례의 주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만은 그 사람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제일약품과 삼성전자를 갖고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일약품이라는 주식을 어떤 분이 이 주식을 여기가 지지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여기 누가 봐도 지지권이죠, 여러분? 지지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했다 칩시다. 그리고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락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여기서 손절매를 했다면 그 사람은 완전히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건데, 만약에 이 주식을 지금까지 끝까지 들고 있었다면 본전 이상까지는 올라오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줬던 영상과 이걸 같이 생각해야 돼. 이종복은 여기서 이 주식을 사는 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이 주식을 살려면 여기서 사기를 권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가격입니다. 그죠?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가격은 가격도 높고 빠른데 여기 가격은 가격도 낮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요. 그지? 그럼 이걸 파동과 중심이론으로 한번 나눠봐.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오르락 내리락 7번을 하면 이게 파동이 5파 상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1파 이게 색깔이가 안 변하냐 또. 자, 1, 2, 3, 4, 5 이렇게 파동이 7번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건 5파 상승. 대신 중간에 3파의 연장이 걸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파동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5파 상승을 한 주식이 다시 밀렸어.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다시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게 7파 상승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여기가 3파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1, 2, 3, 4, 5 해가지고 요게 3파가 돼갖고 1, 2, 3, 4, 5파로 가는 이 연장이 걸리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파동을 정확히 이해를 하거나 이종복이한테 와서 배우라고 하는 게 5파가 나오면 7파가 기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7파로 가려면 어디를 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지지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가 추세가 완벽하게 살아서 움직이면은 얘는 이런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왔으니까 얘가 이 추세를 깨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도 알겠죠. 자, 다시 1, 2, 3, 4, 5로 왔지? A, B, C. 그러니까 이쪽이 지지잖아. 그죠? 누가 봐도 지지라고 생각되는 이쪽. 여기서 매수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식은 올라갈 때 어디서 팔아야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추세가 깨지면서 깨졌고 여기가 깨졌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부터 여기가 이 주식은 따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전문가 20년 했다고 그랬지. 여러분들은 이 주식을 여기서 따라가서 물려버린다는 거지. 알겠어요? 자,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요. 저걸 저기서 따라가서 물리지 말고 얘가 만약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이쪽으로 밀리는 걸 확인을 하고 여러분 확인을 하고 여기서 이게 안 깨져야 됩니다. 다시 여기서 얘가 왔다 갔다 하다가 만약에 여기를 넘어갈 때는 여기서는 이걸 매수해도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뭐가 같아요 여러분? 주가의 추세를 논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여기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고 설령 매수를 해도 요 자리가 깨지면 손절매를 해야 돼. 여기서는 주가가 기가 막히게 올라왔어도 여기서는 사면 안 돼. 여기서는 주가가 올라간다면 따라가도 돼. 가격은 똑같은데 여기 주린이들 앤드 유튜브 사람들 그죠? 가격은 똑같은데 여기서는 사면 손절매를 잘해야 되고 여기서는 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여러분. 주가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로 때 주식은 때를 사는 거라고 하는겨. 알겠어요? 주식은 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때를 사는 겁니다. 주식은 가격을 사는 게 아니고 타이밍을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본적 분석, 가치 분석이 들어가는 거지. 이 회사가 성장성이 좋고 이 회사가 꾸준히 스테디하게 실적이 증가 추세로 갈 거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크게 하나, 여러분 알겠어요? 이게 크게 하나, 이게 크게 둘, 이게 크게 셋, 또 이런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너무 빠른 타이밍에 샀기 때문에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서는 저점까지 급락한 상태에서 다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 다시 눌리고 안 깨지고 다시 갈 때는 큰 파동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는 다시 따라가도 되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만약에 얘가 여기를 깬다. 여러분 여기를 깬다. 그러면 이거는 크게 하락인자로 빠지면서 이게 쌍봉이 되는 거예요. 뭐가 옳다라고 어떻게 감히 얘기할 수 있나? 여러분 그죠? 그 상황에 맞게 그죠? 상황에 맞게 두 개를 동시에 여러분들이 늘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이 주식을 왜 얘기했느냐? 최근에 추천한 주식이 이 주식이야.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 사라 소리를 못한 거고 여러분 이 주식이 거래량이 한번 실리는 걸 한번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해 준 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여기서 사서 끝까지 중기 투자했으면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주식은 중기 투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라고. 얘니까 올라온 거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얘니까 올라온 거라고. 얘가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포착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을 포착해서 그 뒤에 눌림목 매수를 하고 이 저점을 깨면 손절매 하겠다라고 하는 이 방법이 개인들한테는 가장 현명하다. 어떨 때?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고점에 있을 때. 만약에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고점에 있지 않고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저점에 있을 때는 투자가 유리한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종합이 저점으로 밀려 있을 때는 투자가 훨씬 유리해요. 근데 종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합의 부담이 높아지면 그걸 우리가 밸류에이션의 부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거기서는 투자보다는 매매가 유리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1약품 기똥차게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서울제약,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유튜브에 나는 요새 요 종목 갖고 단타 쳐줬다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어설프게 여기서 저점 매수했다 칩시다, 여러분. 여기 정도면 어느 정도 고점에서 밀린 위치가 되죠. 근데 내가 경험상 개인들은 이 주식을 여기서 사.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을 얼추 지지권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샀다 칩시다. 여기서 매수를 한 게 잘못이라는 거야. 때가 아니라는 거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물려가지고 갖고 있었더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중기 투자가 좋아. 이건 아니지. 결과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주식이 여기서 이렇게 죽었다면 아작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이 여윳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 시간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들은 주식하는 게 상당히 불리하다고. 거기에 신용까지 쓰고 빚까지 냈는데 어떻게 중장기 투자가 가능할까? 불가능이지. 여윳돈이고 시간도 많고 내 돈이고 그죠? 그런 사람이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게 유리한 거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남의 돈이고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가 타이밍을 잡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워렌 버핏한테도 내 얘기를 얘기해봐. 내 말이 맞다라고 하지. 개인들은 좌우지간.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산 게 잘못인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했죠 여러분. 21선은 시장과 패턴이다. 이 당시 시장은 종합이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었어. 종합이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었는데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빠져가지고 지지권으로 왔다고 거래량도 없는데 매수를 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차라리 매수를 하려면 여기서 한 번 더 빠져갖고 이쪽 지지권까지 밀린다면 여기서 이 주식을 잡아야 되는 게 매수 타이밍의 급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식은 매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매수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만 잘하면 매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설프게 하기 때문에 매도가 어려운 거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손절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라도 손절했어야 되는데 하니까 매도가 중요한 걸로 부각되는 거지. 그거는 결과론.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한 시점에서 시장과의 싸움을 하는 게 현명할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자포자기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 또 얘기해 줄게요. 이거 자랑한 겁니다 여러분. 나 요새 요런 주식 추천했고 자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 있죠. 후성을 갖고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감동, 감탄, 감격일 겁니다. 지금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후성을 소개시켜 준 건 요 시점이었어. 그죠? 잘 보라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밀려서 원망했던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초대박이 나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어. 그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거기까지 다 내려왔잖아. 이런 걸 사서 투자를 해야지. 그죠? 근데 거래량도 없어. 주식시장이 불안해.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봐. 그러니까 거래가 안 들어오잖아. 봐봐 여러분. 내가 좀 전에 설명한 거하고 이 주가의 흐름과 얘기를 할 때 보면 너무 완벽하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21선 언저리에서 어설프게 저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장도 안 좋고 장악형의 양봉도 없고 거래량이 늘지도 않는데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물렸어.
주가가 이 60일선까지 내려왔어.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저항이죠. 여기서 매도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욕심을 낸 거잖아. 그죠? 장도 불안불안하고 거래도 안 들어오는데 어때요? 투자와 매매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한쪽으로 쏠려서 얘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진짜 여러분. 그죠? 가격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기를 추세 패턴. 여러분 기본적으로 추세 분석의 3요소, 그 다음에 변곡점, 그 다음에 목표치 분석하는 거,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는지서부터 이런 거 정도라도 알으라고 그토록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전자 볼까요 이제? 자,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개인들이요. 그러니까 일반인. 내가 맨날 얘기하죠. 지금까지 이종복이가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싶다면 결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위치죠. 자, 주가도 고점으로 와 있고 물론 여기서 얘가 이걸 뚫고 더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과론이잖아요, 여러분. 내 말 이해가 됩니까? 결과론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쉬운 게 주식이라니까? 근데 어떤 것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분, 그죠? 이 고점에서,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것은 이 고점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이 고점에서 부딪혀서 밀리는 것도 있는 게 주식이란 말이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모두가 저 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건 이해가 됐죠? 자, 두 번째. 삼성전자는 종합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서 30% 사이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심지어는 몇 개월 전에는 30%가 넘어서 30% 캡이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발생하게 만든 장본인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 빠졌다가 다시 거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종합이 세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 주식이 가겠냐? 아니 반대. 삼성전자가 더 이상 세게 못 가기 때문에 그만큼 종합이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근데 종합은 하늘에 떠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 2, 3일 사이에 못 가죠. 그러니까 뭐가 잘 움직였습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외의 주식이 잘 갔잖아. 이거 이종복이 영상 보면 그거 나오죠. 삼성전자가 강할 때 지수가 세게 못 가는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강하면 다른 주식이 아작이 나고 지수가 세게 못 가는 위치에서 삼성전자가 약해야 다른 주식이 잘 간다는 얘기 해줬죠. 하나부터 열까지 버릴 얘기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인인 거고, 자 보세요. 이제 장기 투자가 좋다라고 하는 애들의 어떤 그걸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니 삼성전자는 이렇게는 못 올라가지. 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면 봐봐.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는 게 수익 나는 거고 주식은 장기 투자하는 게 맞지? 이지랄한다고. 여러분 걔네들은 웃기고 있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 시간 여러분 그죠? 이 시간 동안 태양광, 전기차, 수소차, 뭐 그린에너지, 뭐 제약주 얘네들은 거기서 20에서 많게는 50%가 올라간 이 부분을 왜 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왜 빼지? 자, 삼성전자를 사서 안 깨졌다. 웃기고 있네. 자, 삼성전자를 여기서 샀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주식들은 50% 빠졌죠. 매매와 투자로 얘기합시다. 50% 빠졌어도 100%가 올라가면 얘는 50% 수익 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종복 클라스요. 여러분 알겠어요? 요새 추천했던 주식들 내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나 오늘 바로 추천했습니다. 추천하자마자 급등하죠. 빠루가 부실주여도 이 주식을 추천했고 추천하자마자 급등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추천한 거냐? 여기서 아시겠어요? 12시 45분에서 12시 50분 사이에 추천했습니다.
회원들이 한 5만 주 들어왔네요. 그러더니 그 뒤에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거 레알 싫어합니다. 이런 장에서 사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내가 엊그저께 KLnet 갖고 얘기했었죠. 자 보세요 여러분. KLnet 언제 추천했던 거냐면요. 여기서 추천했던 겁니다. 이 주식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한 3주 가까이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급등한 겁니다. 자 뭐가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투자를 하라고 하는 주식은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폭이 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고 만약에 이 주식이 이걸 돌파를 하면 올라갈 목표치가 크죠. 아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거하고 문맥이 맞잖아. 봐봐. 앞뒤가 맞죠 여러분. 투자는 올라갈 목표치가 클 때 그죠? 올라갈 목표치가 큰 주식을 투자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 매치가 되잖아. 자 그러면 아까 내가 그거 갖고 얘기한 것 중에 자꾸 이쪽 주식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녹십자 아시죠 여러분? 녹십자는 여기서 산 사람이 이거 중기 투자했었어야지 본전으로 올라왔죠. 아니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 여기 자체에서 사서 이걸 투자를 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어디서 투자를 한다고? 저점에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번 잘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뭐 많은 얘기 해주면은 아마 여러분들 까무라칠 겁니다. 유튜브라는 어떤 그거에 시간에 어떤 제약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내가 요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지만은 주린이들 몰라도 너무 모르는데 지금 얘기들이 여기 보면 2007년도 보이시죠 여러분?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 여기 2007년도입니다 이거. 20년을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0년을. 그 결론이 뭐냐? 시장의 위치와 내가 선호하는 내가 사고 싶어하는 그 주식이 서로 어느 정도 이게 궁합이 맞아야 돼요. 종합이 바닥에 있을 때 투자를 하고 종합이 고점에 있을 때는 매매를 하고 종합이 고점에 있고 종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변동성이 생길 만한 이슈들이 많을 때는 투자를 하지 말고 매매 위주로 하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종합이 급락을 하거나 주가가 급락이 나오면 거기서 투자를 하고 그 변동성으로 인해서 종합이 급락이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먼저 빠진 주식들을 잘 보고 있다가 종합이 안 빠지면 무서워서 먼저 빠진 주식을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 유튜브 분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유튜브에서 이종복이한테 오는 사람들은 이토마토 이종복 투자클럽의 공지사항에 10년 전서부터 내가 개인들한테 했던 내용들을 보면 아마 뒤로 까무라칠 거고 최근에 잘난 척하고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애들 아마 망신당할 겁니다. 내가 지금으로부터 10 몇 년 전에 난리쳤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걔들이 난리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이종복은 이미 15년 20년 전서부터 이걸 갖고 난리를 쳤는데 그들은 그걸 어떻게 터득했을까요? 내 걸 받거나 어쨌든 나보다 늦은 거잖아 그지? 예. 이런 깨알 같은 자랑하면서 지금 할인 이벤트 이제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금요일날 총정리 들어가는 거니까 주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에게로 오라.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 해외 시장도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 독일 시장 보시면 초대왕입니다. 초자가 몇 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 약하다고 좀 투덜대는 주린이들한테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은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나라 시장 결코 약한 거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한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인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합니다. 뭐만? 지수만. 종목은 빠질 만큼 빠졌는데 독일 사람이나
그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도구 고생하고 있을 거야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독일 사람이든 막 그 저 외국 사람들은 지금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망이라도 있지. 대주주 양독세 뭐 폭탄 무섭습니까? 나에게로 오라니까. 나에게로. 이 정도 클라스가 그 정도 하나 카바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